삼교류교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5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1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0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계해월 임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어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런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 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스잎,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하면서 화생토에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쇠라고 하는 것도 목화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 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 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 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정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에 대한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용,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관,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합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합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해월의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로서 대해수라고 했습니다. 큰 강호수라든가 바다 같은 개념의 작은 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물이고요.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충분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는 왕하게 되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한다. 또는 임수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당연히 인성인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령자체가 해월입니다. 해월은 수가 임간지가 되죠. 일단 임수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등령이라고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고, 해월의 임수, 자월의 임수는 너무 일간이 왕해서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반드시 뭘로 돼야 된다? 일단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해자축월에는 뭐가 필요하다? 병화, 화 중에서 병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물론 병화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물이 범람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화보다 일단 무토를 얻는 것이 임수 입장에서는 급선무가 되죠. 그래서 무토를 얻어서 임수를 갖다 제방해 줘야 되는데, 해월은 수는 임간지가 되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여기가 절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만 딸랑 있게 되면 어떻다?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해는 역할, 수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수가 많게 되면 수다 토붕이 되죠.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뚝방이 있는데 물이 적정하게 있으면 그 뚝방이 그 물을 가두고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게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해서 물이 넘쳐버리면 뚝방의 흙을 갖다 다 쓸고 내려가죠. 그래서 토국수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원칙이겠지만 이렇게 물이 많게 되면 오히려 토가 무너져 버린다라고 해서 무토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화가 있어서 이 무토를 갖다가 생주해 줄 때는, 이때 병화는 토를 생해주는 화생 토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가 많아서 한습해진 것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역할까지 한다. 당연히 무토 병화가 지지로 인사오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월의 임수는 일간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원령을 얻어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는데 전체가 금수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금수로만. 그렇게 되면 이제 전왕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윤하격이 되는 특수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는데 임자년에 해수, 또 임자시, 시도 경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 전체가 뭐가 됩니까? 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윤하격이 될 때, 이때는 화를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별격이죠. 별격. 제가 해자축월에는 어떤 일간이든 간에 그렇죠. 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격으로 윤합격이 되거나 종격으로서 윤합격이 되는 경우에는 화를 보면 왕수가 화를 쟁제해 버리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이때만큼은 화를 봐서도 안 되고요. 윤합격이 되면 모두 보면 안 된다. 화토를 전체를 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별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정리하면 해월의 임수 원령을 얻어서 신왕하기 때문에 무토 병화를 쓰는 원칙론적으로 사주를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화토가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목화운이라든가 화토운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임수일간이 됐고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해월입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될까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월령인 해수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가 수를 받습니다. 양수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저거는 비견이 되죠. 비견. 그렇지만은 격국에서 비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고요. 양간이 그 월지가 그 오행의 임간지가 되게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 자체가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걸록격이 되거나 또는 다음 달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거는 양인격이 되는데, 걸록격이 되거나 양인격이 되면 굉장히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이 왕한 것을 어떻게 억제 통제할 것이냐가 관건이 된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이기 때문에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왕해지게 되면. 그래서 임수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뭘 한다?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월지에 있는 해수 중에는 지장간이 무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는 불용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용신으로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격국을 치용할 때도 해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기인 간목은 격국이라든가 용신으로 이렇게 치용할 수 있죠. 그래서 해중에 있는 간목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는 양수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월의 임수는 걸록격이 되느냐, 식신격이 되느냐, 이제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긴 한데, 일단 중요한 것은 임수 자체가 월령을 얻어서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죠. 기본적으로 무토를 쓰고 병화를 쓰는 것이 관건이긴 한데, 식신격이 됐든 걸록격이 됐던 중요한 것은 일단 병화가 있어서 사주 자체를 따뜻하게 조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월의 어느 일간이든 간에 반드시 갖추어야 될 덕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죠. 진토를 봤습니다. 임진일주가 되죠. 이거 어떤 분들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고지가 되거든요. 묘고라고도 하고요. 묘지라고도 하죠.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히는 묘지라고 해서, 이거 임수일간이 스스로 임묘됐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신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토만 갖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월령 자체가 해월의 신양인데 진토를 받다고 해서 신약하게 변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임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야지, 이거 임수가 묘고에 임묘돼서 수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해월의 임수가 진의 통근까지 하다 보니 임수가 더 왕해졌다 보시면 되고, 관성인 토라 하더라도 진토는 만약에 저것이 진토가 아니고 이것이 술토였다라고 하면 이 술토가 천간에 투출한 무토는 아니라 하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이 술을 제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진토는 토이면서 헛토이기 때문에 저것은 제방의 공력이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해수하고 묘하고 원래는 해묘미 삼합이 돼서 목국을 이루게 되는데, 미토가 빠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묘만 해서 뭐가 됩니까? 삼합이 돼서 해묘한 목으로서의 목의 기운이 살아나는 걸로도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간목이 천간에 투출됐다라고 하면 해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목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렇게만 봤을 때는 목이 투출되진 않았기 때문에 목이 그렇게 세력을 얻었다라고 보진 않죠. 그다음에 월간과 연간에는 이렇게 개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겁재가 되는데, 만약에 시가 자시가 되게 되면 이건 단순 겁재가 아니라 뭐가 되죠?
양인이 됩니다. 그러면 엄청 수가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수가 없으면 이건 양인이 아니고 그냥 겁재일 뿐이다.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물론 금도 없고요, 화도 없는데, 금이 없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많은데 다시 금이 있게 되면 금은 다시 수를 생각하게 되고, 수가 왕해지게 되면 더욱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뭐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된다? 화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화가 없는 상태에서 해월에 개수 2개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 영 한 30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도. 이건 제 나름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되면 영하 몇 도? 이렇게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그만큼 한기가 극심해서 엄청나게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제가 기온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생시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반드시 무토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화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를 얻었습니다. 임수 입장에서 자수는 양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인이 되는 것이고, 이 자수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지장간인 자중에 있는 개수가 자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수가 들어가 있고요, 개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임수가 자를 봐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임수는 불용 쓰지 않고 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수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시가 됐을 때 이 개수는 그냥 겁재가 아니라 자중에 있는 양인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양인이 중첩된다. 이거 양인도가라고 볼 수 있어요. 양인 도가로 이렇게 봐서 이거 일간이 굉장히 왕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또 다시 수를 생각하게 되니, 이런 경우 자칫 토가 있어서 이 왕한 수를 갖다가 제극하게 되면 오히려 큰일 납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하고 따뜻하게 조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화토운이 아니라 화운으로 가서 왕수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순세한다. 이거는 순용의 뜻이죠. 순용. 설기순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일간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러면 군인, 경찰, 의술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특수 엔지니어 같은 거라든가 굉장히 좀 고난도의 어떤 전문직 같은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운동 같은 거에도 아마 이렇게 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겠고요.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마찬가지로 양인은 아닙니다만 다시 해수를 보고 신금이 다시 수를 생각하죠. 이것도 경자시만큼이나 굉장히 세력을 얻은 겁니다. 경자시나 신해시나 문제는 뭐냐면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화운을 만들려면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22살부터 목화운인 것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38부터 화운에서 목운으로 가다 보니 남자는 운이 좀 늦게 트이는 것이고, 여자는 그래도 대학 갈 때쯤 해서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원국이 없는 것이 좀 못내 아쉽긴 하겠고요.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떤 분들이 임묘진 방합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월이기 때문에 방합은 성립되지 않지만 그래도 해묘합에다가 임목까지 보게 되면 이건 목이 굉장히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간에 임수 2개, 개수 2개 있겠어, 호비상접 이런 특수한 격이 또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천원 일기격이라고 해서 천간이 모두 같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수도 왕하고 목도 세력이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임중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그래도 괜찮은 점이 있습니다. 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원국에 가지고 있는 것과 원국에 없는 것은 좀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민시하고 개묘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천간으로 이것도 다 수이기 때문에 천원 일기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지의 묘목 2개에다가 진토 해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화가 없는 거하고 이민의 화가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저 같으면은 개묘하고 이민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이민시를 저는 선택할 것이고요. 갑진시가 되게 되면은 진토 2개에다가 해묘 한목까지 해서 간목이 투출되잖아요. 이거 의외로 목의 세력이 굉장히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역시나 화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운을 만나서 따뜻하게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고,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화를 충분히 얻었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잘 보시면은
자, 해월에 임수가 개수 2개 있어서 굉장히 보다 수가 왕한, 당연히 원령을 듣기 때문에 왕한 거는 맞지만 요거 해묘 한목해서 목의 기운이 살아나게 되면 의외로 이게 수의 기운이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병옷이, 예를 들어서 을사시, 정미시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이런, 특히나 병오시가 됐을 때는 저라면은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무신시가 되게 되면은 진의 뿌리를 든 무토가 정관에 투출돼서 임수를 갖다가 수를 제방한다라고 하는 것. 임수는 진, 해, 신에 다 통과를 내기 때문에 임수 자체는 굉장히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토 자체도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일지에 있는 진의 뿔을 얻어서 무토가 임수를 제방하고자 하는데 뭐다? 역부족이다.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화토운을 만나서 저 토가 살아나고 화가 들어와서 따뜻하게 해주었을 때 이 사주는 발복할 수 있다. 사람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항상 나쁠 수만도 없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어느 순간 30대 40대 봤더니 엄청난 재력가가 되어 있다. 이런 건 뭐냐면 그거는 운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좀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어렸을 때는 잘 살았는데 이후에 쫄딱 망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 사주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틀은 갖췄다는 얘기죠. 임수가 해월이 태어나서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진의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데 단 아쉬운 점이 뭐다?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운을 만났을 때 크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병오시가 가장 좋을 것 같지만은 병오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수운이 좋다라고 봤을 때는 병오시는 오히려 향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대운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 기유시를 선택할 바에는 당연히 무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욱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마도 11월 말일인 것 같고, 내일이 12월 1일, 이제 2023년 우리 명력을 떠나서 12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12월 되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 망년에다 뭐 하면서 음주 가무를 이제 또 본의 아니게 즐기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자, 그때 몸 건강히 하시고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